89요. 취득시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효요. 취득시효를 보는데요. 여러분요, 취득시효는, 여러분 혹시 그 핵심 요약 강의 노트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에 간단하게 아주 쭉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는 것이 좀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요. 우리가 취득시효는 봐봐요. 취득시효 봐봐. 취득시효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여기가요. 토지가 여기가 호평동이 이렇게 있죠. 동에 있는데요. 여기서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소유자고 이 사람이 지금 미국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호평되어 있는 땅을 이 의뢰한 사람이 어떻게 했냐? 먼저 자주점유요, 평온점유요, 그 다음에 공연하기요. 그래서 자주점유, 평온점유, 공연점유. 그래서 몇 년? 20년. 20년 딱 점유하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 245조에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해요. 갑자기 245조에서 내가 20년이 딱 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등기 청구권이 바로 발생을 해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이것을 우리 뭐냐? 취득시효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흘렀다. 20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이 흘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여기서 등기를 해요. 등기라죠?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뭘 한다? 여기서 소유권을 취득을 해. 등기를 해야. 이걸 뭘 한다? 시효. 시간이 흘러서 취득했다. 이 말이야. 시효 취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취득시효하고 시효 취득이라고 말은 약간 구별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 것은 그냥 이것을 그냥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용어에 너무 민감한 필요 없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뭐를 해야 된다? 점유를 해야 된다. 점유. 20년간 뭐를 해야 돼? 점유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시효를 하려면 먼저 점유해야 돼. 그래서 그럼 점유하지 않는 것도 있죠. 뭐가 있어? 저당권하고 뭐하고요? 지역권 있죠? 지역권이 있는데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은 시효 취득을 못해.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역권은요?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지만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이런 말을 써가지고 취득시효를 인정을 해. 됐죠 지금?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돼. 등기가 안 되는 것 있죠. 뭐가 등기 안 되는 거 있어? 점유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유치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유치권, 점유권, 저당권은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취득시효는 소유권도 취득시효가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먼저 첫 번째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취득시효는 점유하고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또 한 가지로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취득시효에서 보면 취득시효는 주체가 누구냐? 주체는요 모두 그러면 돼. 모두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종중이라든가 모두가 다 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주체는 모두가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디를 뭐를 대상이죠. 객체죠. 무엇을 취득시효할 수 있는가? 그러면 첫 번째요.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그런데 취득시효가 인정되면 항상 구조가 어떤 구조가 돼야 되냐? 점유하고 등기가 달라야 돼. 등기는 갑이고 점유는 을이 돼야 돼. 이런 구조가 돼야 돼. 그런데 봐봐. 내 앞으로 등기가 돼 있고 내가 점유돼. 내 앞으로 등기가 돼 있고 내가 점유도 해. 그러면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건 안 돼. 아무리 내 거여도. 알겠죠? 그럼 어떤 구조가 된다? 명의신탁의 경우 보통 명의신탁을 하면 어떻게 하죠? 갑이 누구죠? 갑이 누구예요? 신탁자죠. 신탁자가 보통 점유를 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수탁자한테 등기 수탁자한테. 그런데 뭘 하냐? 그냥 명의신탁한테 그냥 않고 꼭 매매 계약한 것처럼 꾸민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을이요? 거짓말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요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갑자기 자격을 샀다고 오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한다? 갑이 야 그러면 너 그럼 알았어. 그러면 내가 몇 년간 점유했다? 20년간 점유했다. 누구 거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그래 자주점유죠. 그래서 너 취득시효 있으니까 나한테 등기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자기 소유물도 명의신탁의 경우는 신탁자가 소유자란 말이죠. 이렇게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가 소유자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소유자가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잖아. 이런 경우에 취득시효 한다는 거지. 소유자도 갑이고 등기도 갑이다. 이런 경우는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유재산이죠. 국유재산은 여러분요 행정재산하고요
일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가 돼요. 행정재산은 취득시효가 안 돼요. 그런데 일반 재산으로 20년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완성이 되는데 등기하기 전에 행정재산으로 편입이 돼요. 행정재산으로 편입이 돼. 그러면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편입되기 전에 뭐까지 갖춰야 된다? 등기까지 갖춰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취득시효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여기서 취득시효는 먼저 여러분이 항상 뭐를 먼저 보는 것이냐? 점유하고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점유에 관한 것을 다 봐. 그러고 나서 등기에 관한 것을 봐. 그럼 끝이야. 알겠죠? 취득시효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제 기본서 같은 거 보면은 복잡하죠. 뭐 요건에다가 갑자기 점유 취득시효 요건 나왔다가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 나왔다가 복잡하단 말이죠. 그것은 아니고 여기서 등기가 누구다? 갑이고 여기가 점유죠. 점유가 누구다? 을이다, 이 말이죠. 이걸 뭐란다? 80년이죠. 이걸 뭐란다? 기산점이다. 이렇게 기산점. 80년이죠. 기산점이다, 이 말. 기산점. 됐죠? 지금 기산점? 이 기산점은 첫 번째요. 임의로 정할 수가 없어. 임의로 정할 수가 없어. 임의로. 알겠죠? 임의로 정할 수가 없어.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기산점은요. 기산점은 임의로 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러면 뭐냐면 나중에 보면 알지만 소유자가 동일해. 소유자가 동일해. 이해관계인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해관계인이 없어.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그때 뭐 할 수 있다? 임의로 정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80년이죠. 그래서 여기서 언제까지요? 2000년이요. 그럼 모두 몇 년이죠? 20년이죠. 20년이 되면 여기서 등기 청구에 나오죠. 등기 청구는 채권이니까 뭐에 걸려요? 소멸시효에 걸리죠. 소멸시효 걸려요. 그럼 등기 청구는 누구한테 행사한다?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행사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를 행사하는 거죠. 을이 갑에게. 알겠죠? 그럼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를 행사하는데 등기 청구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점유를 상실을 했다. 상실한 날부터 몇 년이다? 10년이에요. 그런데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계속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요, 지금 2018년이잖아요. 2018년인데 지금까지요, 을이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38년이나. 그래도 원래는 20년이 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죠? 18년이나 더 지났죠? 그래도 관계없다, 이 말이죠.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알겠죠? 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시효이익이요.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하는 것이 포기. 이게 뭐냐면 을이 20년이 된 상태에서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뭐라 하냐? 내가 20년이 됐는데 등기를 청구하려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 포기할게요, 이렇게. 그럼 포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등기 청구는 즉시로 뭐가 된다? 소멸해요. 즉시, 바로 소멸해. 바로 즉시로 소멸해. 즉시. 등기 청구니 즉시로 소멸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포기는 누구한테 포기한다? 뭐죠? 진정한 권리자. 진정한 권리자에게 포기해요. 포기해도 여전히 무슨 점이다? 여전히 자주점유다, 이 말이 자주점유다. 알겠죠? 특히 이제 여기서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을이 갑에게만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요. 이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넘겼어. 병한테 병이 점유를 승계했죠. 점유를 승계하면 뭐를 승계한다? 하자를 승계하자, 하자. 그런데 여기서요, 등기 청구는 승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병은 을을 대위해서요, 갑에게 등기를 청구해야지. 등기를 청구해야지. 뭐를 대해서?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등기를 청구해야지. 됐죠, 지금? 을을 대위해서. 이때 이 병이요, 직접, 대위가 아니고 병이 직접 누구에게?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등기 청구는 누구한테 발생했다? 을에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병은 이 을을 대신해서 갑한테 뭐냐? 빨리 을한테 등기해 주세요, 이렇게. 을한테 등기가 오죠? 그럼 나한테 등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병이요, 을이 갑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한테 직접 등기해달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하게 되면 20년 돼가지고 언제부터? 80년부터 이걸 소급이라고 그래. 소급해서 원시 취득을 해. 소급해서 처음부터 소급해서 원시 취득을 해. 소급해서.
알겠죠? 그래서 등기를 보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원시 취득을 해. 알겠죠? 그래서 등기를 딱 하잖아요. 그럼 소급해서 처음부터 원시 취득을 해. 왜 그러겠죠? 만약에 오늘부터 소유권이라고 해봐. 그러면 가박을 하고 20년 동안에 지료 같은 것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언제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딱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등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유자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은 을에게 뭔가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만약에 여기서인가 을이 다른 데서 임대줬어. 임대줘서 임대로 받은 거 있어요. 임대로 받은 거 있어요. 이거 누구 거야? 우리 거지. 누구 거야? 우리 것이. 우리 거지. 왜? 등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유자니까. 다 을이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저당권 어떻게 저당권? 여기에 있는 저당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소멸한다 이 말이죠. 원시 취득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그걸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죠? 근데 이 사람이 등기했을 때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미등기다 그러면 어떻게 미등기? 이러면 이 사람이 아직 미등기다 하더라도 여전히 갑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죠. 의무. 을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가 있잖아요. 갑은 의무가 있고 을은 권리가 있죠. 알겠죠? 여전히 갑은 의무, 을은 권리가 있죠.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미등기라고 해서 갑이 을에게 부당 이득 반환이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해배상. 그래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안 된다.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안 된다. 됐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를 우리가 다 본 거예요. 점유. 이제 뭘 보면 돼요? 등기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등기만. 이제 점유했으니까 등기를 이제 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렇게요. 이렇게요. 등기가 있죠? 등기가 이렇게 갑이죠? 점유가요? 이렇게 을이죠? 을. 그래서 을이 지금 20년 됐죠? 20년? 20년 됐어요. 1번 20년 됐어. 그랬더니 봐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등기를 병한테 넘겨. 2번요. 병한테 넘겨.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병은 을이 20년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은 뭐하든지 알든 악이 모르든 선이 뭐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돼. 등기가 되니까 소유자가 돼. 소유권이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여기 20년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죠. 그럼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죠. 그래서요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죠. 그러면 이 병은요 을이 20년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소유자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은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물권과 채권이 붙이면 물권이 우선하니까. 결국 뭐다? 병은 을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으나 을은 병에게 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다시 몇 년을 해야 돼? 다시 몇 년? 다시요? 다시 20년이 흘러야 돼. 20년. 이것을 2차의 취득시효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병이 이 땅을 사가지고 을이라는 사람한테 뭐란다? 야 너 나가. 이건 내 땅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는 무슨 점유가 된다? 남의 땅이라는 거 알죠? 타주점유죠. 타주점유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취득시효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것이에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알겠죠? 그런데 이놈도요 한 번도 20년 동안 여기 안 가보고 얘도 친구하고 둘이요 친구 사무실 가서 계약서 쓰고 한 번도 안 가봤다 이 말이에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러면 다시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요? 병 앞으로 돼 있는 등기가 무효가 됐어. 무효. 왜냐면 갑하고 병이 짜가지고 있단 말이죠. 무효가 돼가지고 이게 다시 복귀가 돼. 복귀. 그래서 갑한테 소유권이 복귀하죠. 복귀하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 말은요 이거죠.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죠. 넘어가죠. 그러면 을은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없죠. 을이 병에게 등기를 청구를 못해도 여전히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있으니까 복귀가 되면 청구하는 거죠. 알겠죠? 그걸 뭐란다? 채권이라고 한다고.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죠. 여전히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몇 년까지?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 지난다 안 하고 점유를 상실하면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을에서 병으로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갔어도 병한테 등기 청구 못한다는 거지 여전히 어른 갑에게 등기 청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등기가 돼 있죠? 등기가 이렇게 갑이고요. 점유죠? 점유가 이렇게 을이잖아요. 여기가 17년 만에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다. 갑에서 병으로 17년 만에. 그럼 몇 년 기다려? 3년. 몇 년이죠? 20년.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등기 청구하죠. 완성 당시. 그럼 이거 뭐가 차이가 있어요? 20년이 돼서 등기가 넘어가면 다시 몇 년 있어야 돼? 20년. 그런데 20년이 되기 전에 이걸 모른다? 시효 진행 중이라고 그래.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가죠? 그러면 나머지 기간만 채우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뭐라 나온다? 시효 진행 중 이렇게. 시효가 완성되기 전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나머지 기간만 채우면 돼. 그래서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등기 청구해. 그러니까 뭐가 문제되죠? 기산점이라는 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뭐라 했죠? 기산점. 맨 처음에 기산점은 임의로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냐? 이런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등기가 넘어간 것이 20년이 된 상태에서 넘어갔는지 20년이 되기 전에 넘어갔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20년이 된 상태에서 넘어갔다? 다시 몇 년 있어야 돼? 20년. 20년이 되기 전에 넘어가면 몇 년만? 나머지 기간만 채우면 되죠. 맨 처음에 얘가요. 나는 80년부터 점유했는데 그랬어. 그런데 2000년이 돼가지고 등기가 넘어간 거예요. 그럼 다시 20년 있어야 되죠? 얘가 뭐라 한다? 나 그냥 81년부터 점유한 걸로 칠게요. 이렇게. 그럼 몇 년만 있으면 돼? 1년만 있으면 되는 거죠. 1년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만들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산점을 자기 멋대로 정하지 못해요. 저렇게 처음부터 소유자의 변동이 38년 동안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38년이 중요해요? 똘똘한 20년이 중요해요? 똘똘한 20년이 중요해. 38년 필요가 없죠. 20년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80년이 아니고 나는 98년부터 점유했다. 98년부터. 그래도 몇 년? 20년. 2018년이니까. 그러니까 등기해달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유자의 변동이 있으면은 잘못하면 누가 큰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 병이 큰 손해를 볼 염려가 있잖아요. 20년이 된 상태에서 등기가 넘어가면 다시 20년이니까 병은 그 안에 어떤 방어 조치를 할 수 있어 없어? 있는데 만약 얘가 갑자기 나는 81년부터다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소유권 취소한다 그러면 방어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손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알든 모르든 악이든 선이든 그런데 만약에 병이 적극가담했다. 적극가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면 병의 등기가 무효면 그럼 어떡할까요? 병의 등기가 무효면 병의 등기가 무효면 어떡한다? 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원래 지금 등기가 먼저 1번 누구에서? 갑에서 2번 누구 넘어갔어? 병으로 넘어갔죠. 병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을이 등기를 가져와야 되겠죠. 병의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권이 다시 갑에게 복귀하겠죠. 다시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해야 되겠죠. 등기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 먼저 해야 되겠죠. 누가? 을이 누구를? 이 갑. 왜냐면 이 등기가 무효니까 갑이 써야죠. 갑을 뭐래서? 대위에서 누구요? 여기 1번 대위에서 병 등기를 말소를 해. 2번 말소해.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한테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다? 3번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대위에서 말소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이렇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이렇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셔요? 알겠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 봐봐. 여기서 지금 갑하고 을이죠? 갑하고 을이죠? 그럼 갑하고 을은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이 있어 없어?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이 있어 없어? 없어. 채무 불이행. 왜? 채권 채무란 게 있으면 임차인은 타주점유, 임대인은 자주점유가 돼.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이 없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갑이죠? 갑이 소유자죠? 소유자가 을이 시효가 완성됐어. 완성된 사실을 알고 병한테 넘겼어. 알고 모르고 병한테 넘겼어. 모르고 병한테 넘겼어. 그럼 알고 넘기죠? 그럼 이것은 뭐한다? 뭐죠? 알고 넘겼다 그러면 뭐가 돼? 불법이 돼. 모르고 넘겼다 그러면 뭐가 돼? 적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불법 행위는 성립할 수 있어도 뭐는 성립할 수 없다? 채무 불이행은 성립할 수 없다. 너무너무 중요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우리 시험에 나온 것만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우리 시험에 나온 거 여기 봐봐. 여기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등기고 여기죠? 점유잖아요. 점유인데 이게 갑이고요. 여기 을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이 수탁자고요. 여기서 이렇게 병이죠? 병이요 신탁자예요. 명의 신탁이 해지가 됐다는 말의 뜻이 뭐냐? 명의 신탁을 해지는 유효일 때만 명의 신탁을 해지해요.
명의신탁이 무효일 때는 해지란 말을 쓴다 못 쓴다? 못 써. 우리 시험에 5번 정도 나왔어.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의 말서 청구한다.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명의신탁이 무효인데 뭘 해지를 해요? 우리가 명의신탁을 해지했다는 말은 명의신탁이 유효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명의신탁이 유효가 되면 일단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었다?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제3자가 왔을 때는 누가 소유자처럼 보인다? 수탁자. 그런데 명의신탁이 중간에 해지가 돼가지고 등기가 신탁자 앞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바뀐 거랑 똑같아. 제3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을은 병한테 대항할 수 없다. 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정확하게 알고 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뭐 하나가 있냐면요. 이런 것이 있어. 봐. 등기죠? 등기가 이렇게 갑이잖아요. 점유죠? 점유가 이렇게 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 갑하고 을이죠? 이때는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20년 됐어, 20년? 20년 됐는데, 갑의 등기가 미등기야, 미등기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년이 되고 난 상태에서 갑이요, 보존 등기를 했어, 보존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뭐요? 처음부터 미등기였죠? 갑의 거였죠? 이런 미등기여도 갑이 소유자죠? 보존 등기에도 갑이 소유자죠? 소유자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갑이요, 원래 소유자였던 갑이 보존 등기를 했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갑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사망하고 내가 상속을 해서 20년 돼가지고 상속은 포괄 생겼죠. 둘이 똑같다 이 말이죠.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취득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취득쇼는 어렵게 생각하면 끝없어. 먼저 취득쇼는 점유를 먼저 본다. 점유. 그 다음에 뭘 본다? 등기를 보는 것이다 이 말. 등기. 자, 그 다음에 다. 우리가 이제 뭐가 하냐면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대상 청구권이요. 대신 상으로 받은 것 이 말이죠. 대상 청구권이 먼저 시효가 완성이 돼. 시효가 이러면 완성이 되죠. 시효가 완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 말이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을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 등기 청구권을 행사. 을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 쪽을 행사했는데 갑의 토지가 수용이 돼. 수용이 되거나 갑의 토지가 매도가 돼. 알겠죠? 이걸 뭐란다? 이행불능이라고 그래. 이행불능. 그리고 여기서 뭐 나오냐? 보상금이 나와. 보상금. 이것을 뭐란다? 대상이라고 그래. 대신 상으로 받는 거. 이 보상금 누구 것이냐? 이것은 갑소유니까요. 을은 이것이 자기 것이라고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을이 만약에 소유자가 되려면 을 앞으로 취득쇼하고 을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등기해서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갑이 일단 갑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을은 갑한테 이것을 나한테 반환해라. 이것을 대상 청구권이라고 그래. 나한테 반환해라 이렇게. 알겠죠? 어차피 너 나한테 등기했으면 그거 내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등기가 되기 전에 수용이 됐으니까 그거 나한테 돌려달라. 대상 청구권. 이 대상 청구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냐? 그것은 수용이 되기 전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내가 20년이 됐단 말이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수용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수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수용이 됐다. 그럼 다시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수용이 되면 안 되는 거겠어요. 끝나버리죠. 대상 청구 못 받아요. 다시 또 수용하고 난 다음에 또 20년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죠. 먼저 어떻게 한다? 완성되고, 그 다음에 뭘 한다? 등기청구권의 행사를 하고, 뭐 하기 전까지? 이행 불능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자, 한번 볼까요? 여기 89페이지. 여기 89페이지 보면 취득시효가 되어 있죠? 여기 취득시효는요, 몇 가지가 있죠? 부동산 물권하고 뭐가 있어요? 동산 물권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 물권, 동산 물권,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일반취득시효, 단기취득시효죠. 부동산은요, 지상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저작권이고, 동산은 소유권과 질권이죠.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자주평온 공연. 등기부는요, 자주평온 공연 플러스 선임과시 10년. 우리가 동산 같은 경우는요, 10년짜리 몇 년이냐? 10년짜리는 자주평온 공연. 선임과시에서 몇 년으로 줄어들어? 5년으로 줄어들어. 그러니까 선임과시 있으면 부동산의 경우는 20년짜리가 10년으로 줄어들고, 동산의 경우는 10년이 몇 년으로 줄어들어? 5년으로 줄어들죠. 이런 봐봐. 여기 봐봐. 아까 여러분 동산의 선의취득 기억나요? 기억나죠? 선의취득은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죠. 즉시. 근데 여기는 왜 5년, 10년이 있어야지 동산에 대한 선의취득하죠? 아까 왜 선의취득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고 왜 여기는 5년, 10년이 있어야 소유권을 취득해?
그냥 이게 그러게요. 그러게요. 똑같은 동사인데 하나는 5년 10년 있고 하나는 즉시 소유권 취득할까요? 차이가 뭐냐? 자, 이러면 여기요. 이런 마트 가서 물건 사죠. 마트 가서 물건 사면은 5년 있다 소유권 취득에 10년 있다 취득에 즉시 취득에. 그래서 선입증은 거래행위란 말이 있잖아요. 선입증은 거래한다 안 한다. 매매 거래라니까 당연히 선입증은 동사의 경우는 즉시로 소유권 취득하고 거래하니까 점유 취득시는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점유 오직 내 것인 줄 알고 그냥 점유만 해. 나한테 물건 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몇 년 있어야 돼? 5년이라는 시간, 10년이라는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부동산의 경우는 몇 년? 20년, 10년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산의 선입증은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거래. 그래서 물건 사면 바로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됐죠? 주체는 온 동네다 이렇게. 대상은요 점유 플러스 등기를 해야 돼. 부동산의 일부 점유, 일부 동그라미 점유, 일부 점유도 취득시효가 돼. 분필 절차를 받은 후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해. 알겠죠? 근데 부동산의 일부 동그라미 일부, 등기 동그라미 등기는 뭐냐? 부동산 1등기예요. 부동산 1등기.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돼. 일부에 대해서 뭐는 되는데 점유 취득시효는 되는데. 아시겠죠? 자, 다음 니은 행정재산이죠. 행정재산은요 취득시효가 안 돼. 일반재산은 취득시효가 돼.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취득시효가 됐다 할지라도 행정재산으로 되기 전에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런데 행정재산으로 되었다. 그럼 더 이상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자기 소유 부동산 된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 했죠? 자기 소유도 된다고. 뭐 안 되겠어요? 무조건 써. 감명의 등기 플러스 그러면 갑이 점유 옆줄 긋고 취득 X. 갑이 등기가 돼 있고 갑이 점유해. 그런 경우는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취득시효가 안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니를 봐봐. 공용부분 주고 봐. 공용부분. 이런 공용부분은 뭐예요? 개별적으로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러면 공용부분은 등기 안 해. 봐봐. 이런 아파트 30평 아파트죠? 그럼 실평수 몇 평이에요? 24평이죠? 그런데 24평 속에 24평밖에 아닌데 30평이잖아요? 나머지 6평은 뭐예요? 공용부분이잖아요? 공용부분 따로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래서 등기를 안 해. 그래서 우리는 뭐라죠? 아까 취득시효는 반드시 점유하고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는데 공용부분은 등기를 못하는 거야. 별도로 등기를 못해. 공용부분은 30평 아파트 속에 이미 등기가 따로 돼 있고 별도로 6평을 따로 등기할 수는 있어 없어? 없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팔 때 어때요? 공용부분 6평만 따로 팔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아파트를 팔면 같이 파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등기를 못해. 그래서 취득시효가 안 돼. 됐죠? 그러면 미음은 소유권,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전세권, 질권이 시효 취득된다. 점유권, 유치권, 저당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점유자가 주고 점유자가 누구예요? 소유자예요? 전세권자예요? 어떻게 전세권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점유자가 그랬잖아요. 점유자인데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바로 밑에 자주점유 추정이야. 점유자가 그러면 언제나 자주점유 추정.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에게 있다. 상대방. 그러니까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한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뭐라 한다? 자주죠? 자주 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한테 있다? 취득시효를 부정하는 상대방한테 있다. 부정하는 자가 놓고 상대방 이렇게. 왜? 점유자가 그랬죠. 점유자가 누군지 알아 몰라?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자주 점유를 뭐가 돼? 추정이 돼. 추정되니까 누가 입증해? 상대방이 입증한다 이 말이죠. 자, 등기청구로 소멸시효. 여기 이제 등기청구로 소멸시효 나오죠. 지금 몇 년이다? 20년이다. 그래서 등기청구는 점유가 계속 동그라미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니은 점유로 상실 몇 년이다? 10년. 디귿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점유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 이러면 시효이익의 포기는 언제요? 즉시 소멸하는데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점유 상실이다 이 말이죠. 상실이면 몇 년 있다 소멸한다? 10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단 점유가 아닌 한 바로 소멸되지 않는다. 몇 년 있어야 된다? 10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시효 기간이 경과하는 20년 매수를 제했어요. 봐봐.
이러면요, 만약에 이 땅이요, 지금 이 땅이 5천만 원짜리예요. 5천만 원짜리는 갑이요, 갑하고 라고 있는데 을이요, 5천만 원짜리 갑의 땅을 내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 5천만 원짜리 땅을. 그럼 내가 지금 을이란 말이죠. 5천만 원 땅을 시효를 내가 완성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5천만 원짜리 시효 완성했죠? 내가 지금 을이죠. 그럼 밤. 내가 지금 시효를 완성했는데 내가 지금 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의 땅이 있죠. 갑의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등기를 청구하겠죠. 그러면 내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면 어떻게 돼요? 포기로면 등기 청구 못하죠. 이 사람 포기하기 싫다 이 말이죠. 그럼 뭘 한다? 이놈하고 갑하고 둘이 소송 붙어야죠. 소송 붙으면 한 3년 가요. 그럼 봐봐, 우리가 변호사 선임하면 1심에서 변호사 선임하죠. 변호사가 이기면 또 성공보수금 달라고 그래. 2심하면 또 변호사님이 또 들어. 또 성공보수 또 달라고 그래. 대법원까지 가면 또 변호사님이 또 선임해. 성공보수 또 달라고 그래. 끝없단 말이죠. 그러면 5천만 원짜리 집이 있잖아요. 7천만 원 들어, 소송 비용이. 이러면요, 소송하면 재판하면 망한단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 얻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차라리 그냥 우리 가한테 말하냐, 너 어차피 나한테 덤벼봤자 내가 증거 다 있으니까 너 안 돼. 그런데 너 끝까지 하면 나도 끝까지 할 건데, 그럼 너도 서러고 나도 서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너하고 재판한다고 치고 변호사 비용 해가지고 내가 1,000만 원 정도 줄 테니까 너 나한테 그냥 판 걸로 해서 등기해달라. 판 걸로. 그럼 어떻게 돼요? 5년간 재판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걸 매수제의라고 그래. 내가 나한테 산 것으로 치자. 매수제의라고 그래. 그러면 나한테 바로 뭘 한다? 등기하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매수를 제의했다는 것은 내가 20년 동안 점유한 것을 내가 포기하겠다 아니다. 아니죠. 싸움 일이랑 싫으니까 간단히 끝내자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매수제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매수제의했다 해서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 없고, 만약에 시효이익의 포기면 어떻게 돼요? 즉시 소멸하죠. 포기라고 볼 수 없고,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점유다 이 말이죠. 미음요, 시효이익의 포기죠. 포기는 누구한테 한다? 진정한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 알겠죠? 자, 법률효과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 법률효과죠. 이 병이요. 점유를 승계했어. 점유를 승계하면 뭐를 승계한다? 하자를 승계하지만 등기 청구권을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병은 의뢰 등기 청구권을 직접 자기에게 해달라고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대위에서 행사한다. 거기 한번 봐봐요. 점유를 승계한 자는 바로 옆에 줄과 하자만 승계한 것이지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니은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원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무슨 행사한다?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에게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대위에서 행사하고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소급표죠. 소급표는 기억과 봐. 기억은 먼저 누구한테 등기하면 누구한테요?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등기를 해. 등기하게 되면 언제부터? 점유를 개시한 때 뭐가 돼? 소급해. 그럼 봐봐요. 아직 을이 등기를 안 받았어. 아직 등기 안 받았는데 갑이 을한테요, 부당이득이 자기 거라고 하면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죠? 뭐라고 하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건물의 철거와 대제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이 말이죠. 등급 시효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가 된다? 원인 무효. 그렇게 되나요? 원인 무효. 그럼 봐봐, 여기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진정한 권리자를 뭐해서 대위해서 등기를 뭐하고 말소하고 다시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한다.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해서 무효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자기 앞으로 뭐한다?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이런 미등기죠.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우리가 이러면 미등기인 부동산을 취득시효로 완성했어. 그럼 미등기라고 해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미등기도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고 볼 수가 없다. 자, 3번은요. 시효 취득자와 등기 명의인 간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여기죠. 이제 여기 두 개. 채무 불이행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여기요,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처분했냐 모르고 처분했냐. 거기 보면요, 원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동그라미 모르고 처분. 불법행위다 아니다. 두 번째죠. 3번.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 사실 알고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건 적법이다 불법이다. 그 다음에 제3자
여러분 제3자 봐봐 여기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하면 사람도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여기 보면 갑이요 병한테 등기를 아예 넘겼죠. 소유권을. 근데 갑이 병한테 아예 등기를 넘긴 것이 아니고 갑이 병한테요 뭐냐면 저당권을 넘길 수 있단 말이에요. 저당권만 소유권이 아니고 저당권 등기. 여기 저 문제예요. 을은 병에게 저당권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여기 저당권 여기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인데 저당권. 갑이요 을이 20년 완성이 됐어. 그러니까 갑이 뭐냐 은행에 가가지고 그걸 알면서 저당을 잡았다며. 저당을. 그럼 이 저당권은요 내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은 청구할 수 없다. 왜 없다? 저당권 말소 못해. 왜 없어? 그것은 물권이기 때문에 그런 건 물권과 채권이 묻히면 누가 우선해? 그래, 저당권 채권이다 물권이다. 저당권이 채권이다 물권이다. 다시 물권을 뭐가 있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래, 저당권은 뭐다? 물권이죠. 물권과 채권이 묻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대항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시효취득을 하는 거예요.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시효취득을 해. 이런 경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신 갑이라는 사람이 그걸 알고 있냐 모르겠냐에 따라 달라. 갑이 알면서 저당을 잡았다? 그러면 갑은 나한테 불법에 책임을 져야지. 왜? 저당 갖고 돈 빌린 거 있죠? 그거 나한테 줘야지. 모르고 저당 잡았다? 그럼 어쩔 수 없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봐. 만약 이게 저당권이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진단 말이죠. 저당권 있으면 그것은 전이잖아. 전. 눈이싸움 봐봐. 여기 전 여기서부터 시효 완성되면 여기서 시효 완성되면 등기할 때부터 소유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소유자가 봐버리기 때문에 이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그걸 원시라죠. 원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원시. 그걸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 원시가 뭐예요? 뭐가 있어 없어? 없어. 애가 맨 처음에 태어나면 얘는요 대출받은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알겠죠? 어린아이 때 태어나면 대출받은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 이후 그렇죠. 지나서 넘어가면 소유자한테 대항할 수 없죠. 저당권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저당권이 있어. 그럼 저당권자가 경미하겠죠. 얘는 당연히 돈 갚아 안 갚겠죠. 경미 나오겠죠. 그럼 경미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미가 됐다 해봐. 경미가 되면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다시 소유권 취득하면 을은 병한테 대항할 수 없죠. 다시 몇 년 있어야 돼? 20년 또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경미를 막아야 되겠죠. 경미를 막으면 내가 돈을 갚아야 되겠죠. 내가 돈 2억을 갚았어. 2억을 갚았다니까 이 을이 경미를 막으려고 저당권 2억을 갚았다니까 2억은 갚고 나서 갑한테 그 2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해. 받을 수? 알 경우에는 있고 모를 경우에는 없다. 받을 수?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내가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그랬죠?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그 저당권에서 경미하면 경미를 막으려면 내가 돈을 갚을 수밖에 없죠. 그것은 갑을 위해서 막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변제했다 할지라도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한번 봐봐요. 자, 1번 뭐라 꽁시꽁시 하지 말고 봐. 알겠죠? 자 됐죠? 자, 1번 보시면 원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등기가 되기 전에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처분은 소유권 넘겼죠?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이유로 봐봐. 그로 인해서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소유 점유자의 등기 청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이유로 먼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회복되면은 다시 그 사람한테 등기를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3번은요.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뭐 하면서? 알면서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원소유자로부터 목적 부담사 매수했다. 매수. 그래도 그 사람은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3번 4번 묻고 어느 경우 안 된다? 제3자가 적극 가담. 그때만 무효가 되고 적극 가담은 말이 없죠. 그러면 제3자는 무조건 뭐다? 3번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만약에 등기가요 5번에서 제3자한테 넘어가죠.
넘어간 날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몇 년이다? 20년 2차의 지시로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요, 시효가 완성전에 소유자가 변경되죠. 여기 완성전에 변경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기간만 채우면 된다고 그랬죠? 니은요, 완성전에 제3자가 부동산을 양수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고 나서 시효가 완성되면 완성 당시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 취득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여러분 9번 먼저 봐. 9번을 먼저 보라고. 9번 봤어요? 9번 봤어? 9번 보면 뭐라 나와있죠?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이후 등기 있기 전 토지에 대해서 제3자에게 근저작권을 설정했죠? 여기까지. 근저작권 설정하죠? 그러면 시효 완성기한은 근저작권이 있는 것을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그 근저작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 취득자가 변제했어, 변제. 그리고 저당권을 말소시켜서 경매를 막았어. 이런 경우 막은 경우는 원래의 등기부상 소유자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죠? 없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시냐? 그럼요, 다시 왼쪽에 7번 봐봐, 7번. 제3자에 해당한다. 봐봐. 우리 여러분요, 제3자에 해당하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게 바로 뭐냐? 제3자에 해당하는 건 수탁기, 명의신탁. 이게 시험에 나왔어. 거기 보면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원래의 소유자의 위탁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에 마친 줄거 신탁법상 수탁자, 신탁법상. 여러분 신탁법상 수탁자는 언제나 소유자예요. 언제나 소유자. 신탁법 그러면 수탁자가 언제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제3자에 해당해. 중요한 것은 니이다. 니은 시효가 완성된 이후 명의신탁 해지 동감이 이러면 명의신탁이 해지됐단 말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명의신탁이 해지됐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다? 명의신탁이 유효였다. 그래서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 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뭐가 된다? 이전. 명의수탁자에서 신탁자에게로 이전돼. 그러면 신탁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알죠? 없다. 알죠? 왜요? 신탁자 누구다? 이퀄 제3자 이렇게. 제3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상청권 봐봐요. 이런 대상청권은 뭐예요? 우리 민법에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두 번째 줄, 2번의 첫 번째 줄, 이행불능전 써요. 거기다 줄고 이행불능전 써. 거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수용 또는 매도전 이 말이죠. 수용이나 매도전, 수용되거나 매도가 되기 전에, 알죠? 수용이나 매도가 되기 전에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등기청권을 행사해야 돼. 권리를 주장했거나 등기청권을 행사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보상금이 자신의 거라고 맨 끝에 확인을 구할 수는 있다, 없죠? 보상금 반환은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자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수는 있다, 없다. 알겠죠? 자,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요. 그럼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예요? 등기부 취득시효 여기 봐.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는 1번요. 1번 이렇게 갑이란 말이죠. 갑. 2번요. 의리 등기소를 위조했어. 위조.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여기서 문제. 누가 소유자? 누구 소유자? 왜 갑이 소유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우리 갑이 소유자죠? 자, 그러면요. 무효죠? 여기 3번 병. 병은 소유자가 아니다. 병은 소유자가 아니다. 왜?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죠? 인정되지 않으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죠? 그럼 여기서 문제요. 4번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니 뭐야? 못한다야. 못하냐? 못한다? 왜? 마찬가지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도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못한다. 알겠죠? 안 돼.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의뢰의 등기까지 합하면 큰일 나. 을은 등기소를 위조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남의 것이 항상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안 돼. 을하면 병에 4년, 정에 6년 이렇게. 6년간 이 사람이 등기가 돼 있고 이 사람이 점유가 돼 있어. 그럼 점유가 돼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이미 등기가 돼 있지 이미?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은 어떻게 해요? 즉시
원시 취득에 즉시로 원시 취득 이렇게 즉시로 소유권 취득 이걸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요. 얘가 됐는데 또 5번요. A가 또 등기소 또 위조했어. 또 위조했어. 그러면 누가 소유자? 왜? 왜? 등기로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알겠죠? 등기로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래서 정의 소유자죠? 그럼 정의 정의요 A를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으로서 알겠죠? 등기를 말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제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해 제거 뭘 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지금 됐죠?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방해 제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기서부터 봐. 이제 점유죠? 원래 이러면 점유 취득시효의 점유는 뭐가 있어? 자주 점유. 그다음 무슨 점유? 평원 점유, 공연 점유 이렇게 하죠? 공연 점유 이렇게. 알겠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가 더 있어요? 선의 점유하고 무슨 점유? 무과실 점유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자주 평온 공원 몇 년? 20년. 선의 무과실 공원 몇 년? 그래서 10년이 돼. 10년. 그래서 10년이 돼. 자, 여기서 문제예요. 여기서는요,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에요? 등기에 관한 것이에요? 뭐에 관한 것이다? 여기 지금 점이라고 써놨네. 점이라고 써놨네. 선의 무과실. 그래서 이건 점유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등기 그러면 큰일 나. 점유에 관한 것이다. 점유. 그 다음에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점유는 뭐가 되고? 추정되고.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아니한다. 누가 입증한다? 누가? 시효취득자 정이 입증한다. 정이.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에 관한 것이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죠 지금?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등기는 무효인 등기든 유효인 등기를 가리지 아니하는데 어떤 경우는 안 된다? 이중 보존 등기. 이중 보존 등기로서 무효인 경우 돼 안 돼? 이건 안 돼.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는 유효이든 무효이든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중 보존 등기로서 무효인 등기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93페이지 1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몇 년간? 10년. 소유 의사 자주 평온 공연하게 과실 없이 무과실이죠? 점유 즉시로 소유권 취득해. 근데 뭐는 안 된다 절대로. 그럼요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에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면 등기가 중복 등기가 아니라면 중복 등기가 뭐냐? 이중 보존 등기를 중복이라고 그래. 오, 벌써 말 보고 오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알겠죠? 그래서 중복 등기가 아니라면, 알겠죠? 이중 보존 등기가 아니라면 이 말이죠. 알겠죠? 무효인 등기와도 관계없다. 자, 그러면 니은은요? 무효인 이중의 소유권 보존 등기죠. 이걸 무슨 등기라고 그래? 그렇죠. 초복 다음에 중복이라고 하죠. 알겠죠? 중복이다. 중복되요. 불쌍한 것들 없어지죠. 자,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등기서는요. 소관청의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는 채. 그래 됐죠? 뭐가 됐다? 등기부는 분할 때 그런 절차한테. 왜? 먼저 토지가 분할되고 토지 대장에 등록되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등기가 돼야지. 분할도 안 됐는데 등기부에만 분할 등기가 됐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알죠? 이랬던 절대로 안 돼. 그 다음에 등기는 자기 것만 10년이어도 되죠. 꼭 그럴 필요 없어. 앞사람 동그라미 앞잡이 아니에요. 앞사람까지 아울러 10년이죠. 그걸 뭐란다? 등기 승계라고 그래. 등기 승계. 앞사람 등기까지 등기의 승계가 인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점이요. 점유하죠. 점유에서는 어떻게 돼요? 선의 무과실은 뭐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점유. 그래서 선의 무과실은 니은 점유에 관한 것이다. 뭐에 관한 것이 아니다?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몇 년간? 10년간 점유한 때 등기와 점유하면 곧바로 줄고 곧바로 줄 것이고 원시취득 줄 것이고 곧바로 원시취득을 해. 알겠죠? 등기청구라는 말은 안 나오죠. 이미 등기가 되는데 무슨 등기청구를 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5번이요. 등기부 취득시효가 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봐봐. 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거나 등기가 다른 사람한테 불법 원인에서 이전 등기가 됐다. 그래도 정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됐죠 지금?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무주물 선정 봐. 96페이지 무주물 선정을 봐.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무주물 선점 이것은요. 이거 봐봐요. 먼저는 무주물이죠. 무주물 선점.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여기요. 유실물 습득. 그 다음에 여기요. 매장물 발견. 매장물 발견. 이렇게 발견. 습득. 선점이에요. 선점. 무주물이죠. 무주물 소유자가 있어 없어? 소유자가 있어 없어? 없죠. 소유자가 없죠. 무주물은요. 동산하고 뭐가 있어? 부동산이요. 무주의 부동산은 언제나 국유예요. 국유. 동산은 원래는 선점이 돼. 선점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냐? 원시취득이에요. 그럼 지금 다 우리가 소유권에 가는 건 다 원시취득이에요. 취득시효, 선시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 발견 다 원시취득이에요. 그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동산이 학술이나 학술, 기회나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죠. 이것은 뭐가 된다? 국유가 돼. 국유. 조심해야 될 거예요. 무주의 동산이 언제나 선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요. 신안 앞바다에 보면 뭐가 있죠? 고래청자 있죠. 고래청자 구물에 걸리죠. 집에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보상을 줄 거예요. 1250원.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누구도요. 그걸 갖다 놓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알겠죠? 그걸 얘기하죠. 그것을 국유가 원칙이에요. 국유가. 그 보상만 받게도 돼 있어요. 그러면요. 언제나 무주물이라고 해서 선점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은 언제나 국유예요. 국유. 자, 그럼 봐봐. 무주물이죠. 무주물이니까 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소유자가 없어요. 여기죠. 유실물이죠. 유실물 뭐예요? 여러분 학원에 비 오는 날 우산 가져왔다가 가니까 집에 갈 때 너무도 햇빛이 쨍쨍이야. 그럼 우산을 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뭐란다? 유실물. 소유자 내 거 있어 없어? 있죠. 없어? 그럼 학원 집에 가서 전화하잖아요. 내 우산 좀 보관 좀 해놓으라고. 내 거니까 그런 거죠. 소유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요. 매장물은 뭐죠? 매장물은 오래된 고분이라든가 이런 거 파보면 부장품 같은 거 나오죠? 그런 상속인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소유자가 있는 것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소유자가 없죠? 소유자가 없으니까 어때요? 소유의사. 소유의사를 가지고 선점. 먼저 찜해야 돼. 점유.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해야 돼. 여기는요, 봐봐요. 여기 소유자가 이미 있어 없어? 이미 있으니까 소유의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죠. 소유자가 있는데. 근데 여기 뭐야? 습득. 습득은 뭐죠? 점유를 해야 되죠. 여기는요, 매장물이죠? 매장물은 소유자가 있어. 그러니까 소유의사 필요가 없죠. 소유의사 자주점유 필요가 없어. 문제는 뭐죠? 점유한다, 안 한다? 점유도 하지 않죠? 그 다음에 뭘 한다? 발견만 하면 돼. 발견. 다 보면 하나씩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눈치 못 챘어요? 여기는 두 개 다 있고, 여기는 하나만 있고, 여기는 둘도 없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요, 여기요. 이 소유의사는 뭐라고 그래요? 소유의사는 뭐라고 그래요? 자주점유라고 그래요. 자주점유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요. 무주물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죠? 소유의사.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두 가지. 그래서 혼합이라, 혼합 사실상, 혼합 사실상 뭐가 있어요? 혼합 사실에는 뭐가 있어? 물이잖아. 사부선물,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 물건의 인도, 유실물의 물, 사부선물, 혼합이라고. 여기 봐봐. 여기는 왜 하나밖에 없는데 왜 혼합이지? 이렇게. 점유가 뭐예요? 근데 점유? 왜 저번 시간에 배웠죠? 토요일날. 점유가 뭐예요? 점유가 그런 거죠. 알겠죠? 배우면 뭐예요? 알겠죠? 사실상의 지배. 알겠죠? 정기가 필요할 때 안 넣으면요. 사실상 지배. 벌써 뭐다? 점유, 설정, 의사. 점유, 설정, 의사. 이렇게 써죠?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것도 혼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는요. 소유의 의사도 필요 없고, 점유도 필요 없고, 뭐만 하면 돼? 발견만 하면 돼. 이걸 말한다? 순수 사실이다. 순수 사실은 뭐죠? 매, 주, 가, 발명이죠. 발명, 매장물 발견, 어떤 매. 하나만 있으니까 순수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주소, 매주, 주소, 가공. 알았죠? 발명, 매주가 발명. 이것을 발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 봐요. 유실물은요, 이 유실물을 발견한 습득한 날로부터 신고하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이내에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매장물은 몇 년이요? 매장물은 1년. 이건 1년이고 이건 6개월이야. 아주 중요해. 이건 우리 시험에만 안 나왔어. 다른 시험에 다 나왔어. 알겠죠? 왜냐면 옛날에 1년이었거든요. 교통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6개월로 줄어든 거예요. 알겠죠? 여기는요? 여기는 1년. 이런 봐봐. 옛날에는 부산에다 가가지고 물건을 잃어버렸어. 근데 누가요? 거기서 부산에서요? 물건을 줘놨다 찾아가래. 그러면 옛날 같은 것은 하루 이틀 정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1년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아침에 갔다가 점심때 그냥 올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로 해놨어. 알겠죠? 1년짜리가. 여기는 매장물이 여전히 1년이에요. 근데 이 매장물이 타인이에요. 타인의 토지, 토지나 타인의 물건에서부터 발견된 매장물. 타인의 토지나 물건. 타인의 토지나 물건으로부터 발견된 매장물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타인의 토지나 물건으로부터 발견된 매장물은 발견자하고 소유자가 뭐란다? 절반한다. 이말 절반. 알겠죠? 그래서 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공유. 이것을 무주물선점, 유실물습 등 이러면요. 이 세 가지를 뭐란다?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원시취득. 한번 봐봐요. 무주의 동산, 소유의 의사, 자주점이죠. 그 소유권, 소유권 뭐냐? 원시취득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동산이라고 할지라도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이죠. 물건. 동산, 부동산은 뭐가 된다? 바로 옆에 국유. 따라서 두 번째 주문 끝에 동산이 언제나 선점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무주의 부동산은 언제나 뭐가 된다? 국유. 유실물 몇 개월이 돼? 6개월. 매장물은요? 매장물 몇 년? 1년. 그런데 2번은요?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된 매장물은 소유자와 발견자가 뭐란다? 절반한다 이 말이죠. 첨부는 여기서 봐도 의미가 없어요. 어디서 보냐면 저당권 강의할 때 다시 와서 볼 거예요. 저당권. 알겠죠? 잠깐 쉬었다는 어디를 보냐? 공동 소유를 보도록. 그러니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